네. 오늘 일기 전날인데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뭐 아마 조금 늦으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인원이 조금 그래도 좀 없지는 않아서 이제 일기 때는 시험하면 저희가 성적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뭐 저는 시험을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시험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주제는 항상 6개를 알려드리고 뭐 3개를 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봤던 문제는 조금 뭐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그대로 나오면 잘 쓰게끔 그렇게 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한 뭐 1주 정도 남기고는 1, 2, 3기 있는 자료만 죽어라고 보고 들어가도 얼추 맞출 거예요. 얼추 맞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벗어나지 않게끔 많이 할 겁니다. 벗어나지 않게끔 많이 할 거고 그렇다고 막 다 봐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올 것 같다라는 거가 조금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올해같이 대법원이 뭐 큰 굵직굵직한 판결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죠? 12월 달에 나와 버려서 그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자료 나눠드렸죠. 거기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고 그건 누가 봐도 이제 뭐 슈퍼 초특급 A급이죠. 그건 그래서 저희가 뭐 나중에 거기 가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제 뭐 대단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고정성 개념을 깨버렸습니다.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통상임금이 나올 확률이 꽤 커졌죠. 굉장히 많이. 참 공부할 게 참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3월 달에 또 하나 집단법 쪽에서 하나 또 나오죠. 교섭 주체 사용자성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3월에 선고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그것도 또 엄청난 A급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좀 특이한 게 이 좀 굵직한 판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묵혀 있었던 게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안 되고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좀 많이 깨버리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이해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거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예시 답안을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그 정도만 쓰면 돼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뭐 점수는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 이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좀 다른 거는 이제 사안 해결 쪽에 조금 힘을 더 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쪽에 힘을 많이 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뭐 대법원 판결들 보면 전부 다 기존 이론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답안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요거 연기 때 계셨던 분들은 받았던 자료인데 교재 사이즈로 다시 제가 해가지고 드리는 거고 오늘 아마 오후에 아마 할 건데 우리 연기 때는 한번 했어요. 제가 플랫폼 종사자 요거 타다 관련해서 있죠. 그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어쨌든 한번 나왔지만 나온 지가 한 7년 됐고요. 근데 또 엄청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계속 보셔야 돼요. 밑줄 그은 거 위주로만 어차피 쓰면 되긴 하지만 밑줄 그은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잘 보셔야 되고 저거는 나오면 변별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주인공이 5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사이사이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척기간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원고하고 피고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번 연기 때는 제가 사실관계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일기 때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건 나오면 25점에서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50점짜리 나올 거예요. 뭐 25점짜리로 내기엔 너무 아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정말 잘 쓰셔야 된다. 잘 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을 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을 볼 거고 이게 몇 명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다음 주에 제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성적표나 이런 것도 그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에 해보신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자기 성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적에 연연해하면 안 돼요. 대신에 내가 자꾸 올라가야지, 그죠? 자꾸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올라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 뭐 실력 차이는 좀 날 거예요. 좀 날 건데 뭐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1기가 마지막입니다. 1기가, 그죠? 2기 때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오면 안 돼요. 2기 때는 그냥 1차 공부하세요. 1차 공부하시고 유해 이상인 분들은 오셔야지, 그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 게 맞고, 뭐 동시에 하시는 분은 당연히 2기 때는 오지 마, 그렇죠? 대신에 일요일 날 늦잠 자면 안 되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 날 수업 뭐지 선생이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합당하게 안 나가는 거지. 제가 합당하게 안, 차라리 잘 거면 나와, 알았죠? 차라리 잘 거면 나오시고,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뭐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의에서 잠깐 보시면 뭐 제가 책이 2개거든요. 요 사례집은 제가 이제 사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위주로 좀 볼 거고요. 주로 교재는 저희가 연기 때 나갔던 건데 추가가 좀 됐습니다. 추가가 좀 돼서 그런 거고, 시험은 정말 뭐 열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전 가서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겹치는 주제는 안 낼 거예요. 겹치는 주제는 그런 거는 이제 겹치는 주제는 안 낼 거니까. 근데 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약간의 느낌이 오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내겠어요? 3기 때 낸다고, 거의. 그러니까 또 최신 판례는 3기 때 내겠지 하고 당연히 제끼지. 공부 안 하고 오면 안 돼. 1기 때 내면 어떡하려고, 그죠? 근데 1기 때는 거의 안 낼 거예요. 그래도 봐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1기 때는 조금 한 B급 정도를 조금 다 내고요. 2기 때는 이제 조금 A급 위주로 내고요. 3기 때는 약간의 이제 불이타성 문제도 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잘 해가지고 하면 좋아요. 시험은 거의 이번에도 한 9번 보고, 2기 때 8번인가 볼 거고, 3기 때 6번 보면 한 20번, 25번, 6번 봐요. 그러면 주제 한 과목에 해서 3개면 75개, 150개입니다. 150개. 그죠? 적지 않은 주제입니다. 적지 않은 주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뭐 시험이 참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붙으면 되지, 그죠? 붙으면 되죠. 6개 주제 선정하고 다음 주에 3개 내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3개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3개 주제 해가지고 일단 뭐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강의가 가면 안 되니까 3개, 그죠? 그럼 다 알려줬네, 그죠? 다 알려줬으니까 잘 써야겠죠, 그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지?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설날에는 뭐 휴강이에요. 휴강인데 저는 뭐 휴강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설날에 휴강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저는 어차피 27일 날 신문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차피 집에 못 가. 그래서 1월 26일 날 휴강이고 3월 16일이 마지막이에요. 3월 16일이 마지막인데 아마 진도가 좀 빠듯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많이 보니까 진도가 빠듯해서 최신 판례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최신 판례들은 넣어드릴게요. 최신 판례들 넣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2기 때까지 나오는 최신 판례만 보면 돼요. 그 이후 거는 과감하게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2기 때 이후에 6월 달에 나온 판례를 내는 건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이제 봐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시는 판례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근데 통상임금은 왜 바로 보냐면 이미 얘기가 많이 됐던 판례예요. 그건 이미. 그래서 뭐 나왔을 때 그 시국이 아니었으면 아마 9시 뉴스에도 좀 크게 나왔을 텐데 시국인지라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죠. 참, 좀 그래. 참. 이것도 또 뭐 책임 소재를 또 따지겠죠. 그냥 지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나? 그죠? 보니까 뭐 다 잘못한 것 같던데 뭐.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렇더라고. 저는 뉴스 보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거짓말.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부할 때 뭐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위주로 하셔야 돼요. 결국엔. 그래서 뭐 전 범위를 내가 돌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배운 거 위주로 복습 정말 많이 하고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은 주제 제가 선정해 준 거는 여러 번 써보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거고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해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공부 좀 안 했으니까 시험 좀 나중에 볼까? 안 돼. 그죠? 그냥 와서 써보세요. 문제라도 풀어보셔야 돼. 그죠? 그래서 전혀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는 건데,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시험 보는데 시험을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조금 잘 하시고, 질문 같은 거는 하셔도 돼요. 질문 같은 거 뭐 제가 어차피 강의실 저쪽에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오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 메일 주소 있죠? 요 메일로 하시는 거고, 저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막 뜬단 말이야. 거기다가 하면 안 돼. 거기는 업무용 메일입니다. 업무용 메일.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노무사님들이 다 봐요. 그렇죠? 거기에 고민 있으면 그 순간 다 봐.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안 돼. 그쪽은 이쪽에 보내세요. 이쪽에 보내면 저만 보니까 저만 보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뭐 버티면 돼요. 이거를 자꾸 뭘 잘해야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봐봐야지. 내가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봐야지. 그죠? 그렇게. 마지막에는 제가 맞은 점수를 다 평균해가지고 최종 랭킹도 한번 뽑아볼 거거든요. 그러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몇 등 정도 된다. 분명히 첫날에는 아마 뭐 20명 가까이 시험을 봐도 마지막 날에는 7, 8명밖에 안 볼 거예요. 왜? 이게 생각보다 지쳐요. 연기 때는 한 3번 봤으니까 재밌거든.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일기 때는 지쳐요. 매주 시험 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75점짜리로 보니까. 근데 지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따라오면 이제 되는 겁니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본 데서 나올 확률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안 제껴지지 않게끔 엄청 열심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요일부터는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해요. 제가. 그지? 금요일부터는 내가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죠? 그리고 저도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이 공부 말고 다른 공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강사들이 하는 역할은 교재 그냥 그래. 왜? 교재는 다 똑같거든 거의. 판례 다 보고 똑같은 거 보는 거. 좀 차이는 어떻게 보기 쉽게 만드느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론을 많이 넣느냐? 교재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만들면 다 쓸 수 있어요? 못 써. 그죠? 그러니까 교재 거기서 거기. 강의력 여기 강단에 쓰는 사람들을 다 거기서 거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거기서 거기. 중요한 건 문제를 찍느냐가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노리고 낸 문제 아니면 웬만큼 다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되고 쫄지 마세요. 문제 쫄지. 그럴 수 있지. 주인공이 밖에서 나올 수 있죠. 갑이 아니고 을로 나왔는데 그럼 그거 말고, 그죠? 안 쫄면 돼. 안 쫄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출제 하시는 분들도 다 강사들이 뭐 내는지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막 중요한 거는 다 제끼고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생소하지만 주제는 똑같다. 그죠? 생소한데 주제가 똑같으면 그냥 그 주제로 쓰면 돼. 아셨죠?
뭐 다른 판례인가? 다른 판례 없습니다. 다른 판례 없어요. 생소하게 나왔지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생소하게 나왔지만 그대로 쓰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 요 책 볼게요. 요 책. 책을 빨리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니 뭐 자꾸 판례가 많이 추가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늦게 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만들면 추가하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잠깐 뭘 배울 건지 잠깐 보면 1교시에 시험 보는 게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개별적 근로관계. 그리고 같이 볼게요. 2교시에 보는 게 집단적 노사관계를 보거든요. 왜 1교시, 2교시 나눠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주인공이 다릅니다.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틀에서는 똑같은데 주인공이 좀 달라요. 개별적 근로관계는 개별이잖아. 개별.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하고 근로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뽑았겠지. 그래서 사용자는 이 사람한테 임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겠죠. 그죠?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근로자이냐? 어떤 근로자?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느냐? 이게 나올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쪽에서 뭐 흔히 봤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판례는 뭐 여러분이 다 봤을 거고 여기서 이제 노무 제공자, 그죠? 플랫폼. 흔히 타다라고 하죠, 타다. 근로자성.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점으로 나오죠.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이 딱 한마디를 하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어쨌든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용자나 근로자랑. 그러면 이 온라인 플랫폼만 가지고는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어떻게 봤냐면 어쨌든 직접적인 계약은 있었어요. 그 계약이 도급 계약이던가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지. 근로계약을 안 하고, 그죠? 위임 계약, 그죠? 위탁 계약. 그러니까 걔네들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형식에 구애되지 말자. 실질을 봐볼까?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야, 니네 둘이 직접 계약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근데 뭐야? 너 사용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 판례랑 뭐랑 합친 거예요? 무시적 근로관계랑 합쳐진 느낌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큰 회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그렇게 큰 회사가 법무팀이나 노무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지. 피해가려고 엄청 만들었죠. 근데 못 피해간 겁니다. 그죠? 확장을 엄청 크게 해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요거. 제척기간 준수가 제가 봐서 제척기간 준수는 무조건 나와요. 이거 내면. 제척기간 준수에서 뒤통수 맞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그래서 자세히 좀 볼 거예요. 또 본다고 또 이것만 계속 보지 말고 제척기간 준수가 있어요. 요만큼 논점으로.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제척기간은 바뀌면 안 돼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제척기간입니다. 근데 예외를 인정해 줬다고요. 그죠? 예외를 인정해 주는 순간 뭐야? 대법원에서 아직 사용자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예외를 인정해 줘 버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성 플러스 제척 기간까지 같이.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따가 볼 건데. 노동위원회에서 끝나고 그죠? 행정법원을 갔어요. 근로자가 이겼어. 그죠? 회사는 누굴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이겼어.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피고가 누구야? 피고. 피고가 누구야? 일차 안 봐요? 피고가 누구야? 타다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이겼다고요. 야, 너네 근로자 맞네. 타다에 저 위에 있는 원고가 누군지 알죠? 쏙 멍카잖아. 걔네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을 상대로 인정을 했다고 중노위까지. 그럼 졌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 회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랑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나 얘네들 본 적도 없어. 그죠? 얘네들 억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원으로 다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피고가 누구야? 원고가 찔렀잖아. 피고가 누구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죠. 그죠? 그러면 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라고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피고는 중노위원장이니까 참가인이 근로자입니다. 그죠? 중노위원장이 나갔지. 법원에 피고로. 그런데 누가 효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참가인이 효력을 받아야 되니까 참가인이 근로자인 거예요. 이제 판결문 볼 때 보고 연기 때는 내가 이런 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죠? 1차 보시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거. 그죠? 상대방 누구야? 근로자. 그죠? 안 돼.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 근로제공 관련해서 얘네들이 주된 의무라고 하고 부수적 의무라는 게 있어요. 부수적 의무. 이런 뭐 친익식상 의무라고 하죠. 친익식상 의무.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경업금지 들어가 보는 거. 그죠? 야, 우리 회사에서 일했는데 다른 회 가가지고 똑같은 일 하면 안 돼. 또 우리 회사에서 다 배워놓고 앞에다 차리면 안 돼. 제일 많은 게 뭐야? 뭐 네일샵 같은 거 있죠. 네일샵 차렸는데 바로 앞에다 차려. 그런 거. 그죠? 그런 게 경업금지. 그죠? 여기 뭐 여러 개 있죠. 법률상으로 제한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런 거 배울 거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중요한 게 진실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로 연결될까? 이게 경력사칭. 그죠? 경력사칭. 요거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요거 이제 해고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관련해 가지고 뭐 위양예정도 있죠. 그죠? 위양예정이 뭐예요? 야, 우리들이 근로하는데 너 우리 회사에 2년 안 다니면 뭐야? 2억 내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죠? 하지 말라고.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사이닝 보너스가 있고, 사이닝 보너스는 그냥 단순히 이직의 대가다. 그죠? 의무공무기간 설정한 거 아니다. 듣기만 하세요. 기억나면 좋고. 이거 언제 한 거야 우리? 야, 우리 연기 때 있습니다. 그죠? 나 처음 듣는데? 이제 내가 페이지 다시 넘겨봐. 그러면 막 별별 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지? 소름이 막 돌아야 돼요. 막 등줄기에 땀이 쫙 나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어. 아셨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중요한 게 이제 뭐야? 여러분들이 봤던 우리 올해 중에 가장 하기 쉬운 예예요. 그죠? 평임, 통임. 뭐가 중요해요? 통임이 중요해요. 이 중에 뭐다? 이번에 나온 고정성 폐기. 그죠? 자, 고정성이 폐기됐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봤었잖아 우리가. 고정성을 폐기시켜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고정성 자체가 아예 폐기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하자면 시행령 자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전적 확정된 합의된 금액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적인 의미로는 해석을 해요. 근데 얘네가 말한 고정성은 뭐예요?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최소한의 임금, 그걸 폐기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세히 볼 겁니다. 이게 폐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생님 고정성 이론을 안 쓰면 되지 않냐? 아니지. 써야죠. 썼는데 폐기됐다고 쓰는 답안하고 폐기됐으니까 안 쓰겠다는 답안은 뭐 어떤 거예요? 되게 용감하잖아. 와, 보겠지. 교수님 채점에 막 보는데 고정성은 폐기됐으므로 뭐 서술하지 않겠다. 그럼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대단하네 하고 마이너스 3점 이렇게 하지. 그죠? 써야 돼요. 써야 돼. 왜? 뒤에 또 볼 건데 중요한 거 뭐 하나 또 여기 뭐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보면 야, 이런 거 잘 지켜라. 그죠? 그죠? 이거 막 여러 개 있잖아. 거기에 뭐가 나와? 사통합이 나와. 사통합. 얘도 폐기됐죠? 그럼 얘도 그렇게 쓰지. 사통합 폐기됐으니까 앞에 거 안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야, 용감하네 하고 마이너스 5점. 그죠? 써야 됩니다. 그죠? 기존에 왜 이런 논란이 됐었고 그런 논란 때문에 왜 폐기했는지가 나온 거잖아요.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취업규칙도 되게 중요하죠. 나올 게 많아.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임금 들어갔다가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뭐 이제 휴게 시간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판례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 저기 지금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요 사항들이 이제 요런 파트인 거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저 관계가 쫑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게 이제 해고 파트인데, 당연히 사유하고 뭐예요? 절차 중요하죠. 그죠? 요거 27조 서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있고요. 사유 있고요. 요것도 절차 있고요. 그죠? 중요합니다. 요것도. 그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뭐 기간제 근로자로 넘어가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뭐 이거 지금 뭐가 중요해요? 작년에 나왔던 거. 갱신기대권 중요하죠. 아, 선생님 그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깜짝 놀랐지.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지. 여러분 잠 안 오게 제가 잘할게. 눈이 번쩍 떠들게. 그죠? 어제 손흥민 나온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손흥민 안 나와가지고 잤더니 후반전에 나왔더라고. 그죠? 어쨌든 갱신기대권 나왔으니까 안 봐도 되냐? 갱신기대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나왔다면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이 나온 거고, 정규직 전환기대권, 그죠? 고령자 관련해서 기대권 또 나오고요. 여기 왜 중요해요? 올해 아마 상반기쯤에 나올 건데, 정년제 연장이 한번 나올 거예요. 고령자 쪽이 포커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촉탁직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법을 한번 손볼 겁니다. 만약에 손보게 되면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인사관리 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추가한 것도 다 파견이에요. 그죠?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임금체불 관련해서 개정됐어요. 엄청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우리 문제가 뭐 휴업수당 계산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뭐 부당행위 관련 중간수익공제. 그럼 요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차에서 어차피 이걸 열심히 보기 때문에 임금체불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다다. 그래서 그냥 혼자 A4용지 펴놓고 쫙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만큼 적히면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 쓰고 싶은 게 더 많아. 그러면 뭐야? 공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야? 어디서 끊겨? 여기서 딱 끊겨. 그럼 뭐해? 큰일인데?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진짜 안 되면 여기 앞에 보면 목차 있잖아요. 목차를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지금 공부가 안 되는데, 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면 되지, 그죠? 내가 나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럼 다시 목차를 피고, 그죠? 인터넷에 공인노무사 시험 쳐봐요. 그럼 일정 딱 쓰죠. 그걸 봐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죠? 나에게 25년은 어떤 해인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집단자 노사관계는 더 간단해요. 집단자 노사관계는. 일단 바뀌는 게 사용자는 똑같은데 사용자의 개념이 약간 기업의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근로자긴 한데 노동조합이 들어가죠. 그냥 얘네 둘이 근로조건 등에 대한 뭐 합의를 할 거고, 얘네들도 뭐 임금이나 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면 뭐가 체결되는 거예요? 단체 협약이 체결됩니다. 집단자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궁극적인 목표가 단체 협약이에요. 근데 저 단체 협약이 잘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싸움이 나는 거죠.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면 일단 강행성 규정이 엄청 세기 때문에 뭐 올 배우겠지만 유리조건 우선형칙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적용이 안 됐죠. 단체 협약은 뭐 노조법 33조에서 위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얘가 누구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중요하다. 그죠? 원래 별로 안 중요했는데 3월 달에 중요해질 겁니다. 엄청나게. 교섭 주체 확장 범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제 물류 택배하시는 업체들의 이제 사용자성이 확장이 돼 버립니다. 교섭 주체가. 그러면 교섭 주체만 확장되겠어요? 부당 노동 행위 주체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보다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아직은 판례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판례가 안 나왔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크다. 지금은 고등법원까지 결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선고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요. 그럼 신기한 용어가 나왔잖아요. 노동조합이 뭘까? 그죠? 그러면 노동조합은 뭐냐면 어디서 튀어나와요? 우리 헌법 33조에 단결할 권리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또 교섭할 권리도 있더라. 그리고 또 짜증나게 하면 행동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그게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그죠? 요거 이거 어디에 있다? 헌법 33조에 있습니다. 헌법. 이거 수업 많이 해봤다 필요가 있어? 우리 헌법 수업 들어왔으니까, 그죠? 충격적이게도 제가 전공이 헌법이에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답안지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쓸 일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아주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거 가지고 노동조합 만드는데 노동조합은 여기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단결권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혼자 말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나와서 말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막 모이다 보면 사람이 이거 너 이렇게 와. 너 우리 회사 하는데 너 좀 도와줘. 내가 짜장면 사줄게. 따라와. 그래서 짜장면 먹여가지고 노조 만들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야 얘네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좀 해주겠다. 근데 그게 허가제가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립 심사 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되죠. 여기 설립 심사 과정에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이런 것도 보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보는 게 있거든요. 그죠? 얘가 중요하죠.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그죠? 요거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는지 어디 설립심사 과정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합쳐서 문제 나올 확률이 크죠.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대법원 반대 견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된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만들어지면 당연히 규약도 있을 거고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대의원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거 관련해서 규약하고 대의원회 사이에 의결사항 구분해서 정해놓았을 때 뭐다? 어기면 규약 위반이라는 거, 그죠? 그거. 그리고 총회 소집 절차, 그죠? 하자는 있어요. 경미해서 아웃인 거지, 아셨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걸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라고 하죠.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뭘로 나가요? 그냥 사용자가 나와서 단체 교섭에 들어요. 그죠? 단체 교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 성실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죠? 교섭 주체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하죠. 공동대표 의무, 그죠? 공동대표 의무 우리가 작년에 나오긴 나왔지만 나온 게 요만큼 나온 겁니다. 더 많아요, 그죠? 공동대표 의무, 교섭대표 노조, 그죠? 당연히 공동대표 의무가 있으려면 여러분 교섭 참고 단일화 절차는 거쳤겠지, 그죠? 교섭대표 노조가 공동대표 의무가 뭐예요?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 차별하지 말라가 골자니까, 그죠? 교섭 참고 단일화 절차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정을 보는 것도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 단일화, 그죠? 근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그거는 큰 문제 없어요. 단체 협약이 체결돼 버리고. 대부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재가 끝이 안 날까? 여기까지 가면 우리 150페이지면 끝나. 여기까지 가가지고 단체 협약 체결하면 150페이지까지만 배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제가 생각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는 쟁행위가 없는 극단적 의견 대립이 같지 않는 걸 꿈꾸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돼? 저는 쟁행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들어봐. 협약이 체결됐다고. 그럼 뭐야 교수님이? 야 이런 건 어디에 써라? 인사관리 가서 써라. 이렇게 하지. 그죠? 대부분 교섭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쟁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조금 우리가 챙기면 좋을 게 뭐예요? 우리 얼마 전일 거야? 10월달? 11월달에 뭐 했었어? 지하철 이거 했죠? 그죠?
얘 나올 때 됐습니다. B급인데 툭 던지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준법주쟁은 뭐예요? 1번이 쟁행이 아니야. 몰라가 답이에요. 아셨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쟁행이 관련해서 뭐 법률정상설, 사실정상설 이런 거 있죠? 사실정상설로 봤을 때는 다 쟁행이지만 어쨌든 법률정상설, 사실정상설 있다. 그래서 얘는 꼭 특이하게 학설을 꼭 써줘야 되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쟁행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건 알겠죠? 주체 누구냐, 그죠? 그다음에 목적,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 그거 있는 거 있고요. 절차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찬반 투표죠. 찬반 투표.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 폭력 행위하면 안 되고 안전보호 시설 점검하면 안 되고, 그죠?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저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많냐? 그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쟁행위 파트에서 하나만 찍어라. 응? 하나만 찍어라. 뭐 찍을래요? 안 찍을 건데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만 찍어라. 뭐 찍을래? 전 이거 찍겠습니다. 민사책임. 쟁행위가 일단 위법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책임집니다. 민사책임. 민사책임의 주체, 그죠? 일반 노조원, 그죠? 사무집행기관, 그 다음에 노조대표, 노동조합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중요했던 거. 얘는 갑자기 중요해진 거고 얘는 원래 중요했습니다. 형사책임 관련해서 뭐? 위력이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죠. 거부. 나 원래 그 일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힘이 발설되는 외형상의 위력에 해당되는지가 포인트였죠. 이거 형사책임. 여기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의 요건 같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나마 중요한 건 뭐예요? 2개 정도. 평화 의무 중요하고, 그죠?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다음 하나 더 뭐? 유효기간 관련해서, 그죠? 법내 연장이 있고요, 그죠? 별도로 차결한 연장이 있었고, 그리고 뭐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권 있었죠? 6개월 전에, 그죠? 그거 관련해서 반호킨 받아야 됩니다. 요게 조금 더 떨어지죠. 왜? 요거는 한 4년 전에 출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 5년 전에 출제된 것까지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게 있고. 전체 통틀어서 저기 노동조합 설립할 때부터 뭐 쟁행위 할 때까지 사용자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무당 노동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종류가 불이익 취급이 있고, 노조 만들 거야 너 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인사상 불이익. 그 다음에 지배 개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섭할 때 안 나와 거부 혜택가 있고, 하나 유니온숍이 있죠. 유니온숍은 이걸 고용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죠? 이 노조에 가입할 걸 고용 조건을 한다. 3분의 2 이상의 노조원들이 가입한, 그죠? 그렇게. 지배 개입은 언제 나와도, 그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건.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나오면 얘 작년에 나왔고, 그죠? 여기가 나올 확률이 크죠. 왜? 사용자 개념 확장 때문에. 교섭 축체가 확장되면 당연히 저 양반들이 안 나오겠지. 교섭 거부 혜택 관련해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요게 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기 동안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논점들을 하나씩 볼 거고, 생각보다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자세히 볼 거니까 연기 때보다는 조금 빨리 나가긴 할 건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되잖아, 그렇지?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기 마지막 날에 뭐 어떻게 한번 전범위를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안 돼. 자, 우리 10페이지 잠깐 볼까요? 10페이지. 10페이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론인데 전 총론을 거의 짧게 합니다. 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한다? 그것도 조금 오바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이 보시면 노마자 1번 보세요. 헌법 32조가 개별적 근로관계가 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모성보호 관련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보호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헌법 32조 1항 보시면 모든 국민은 뭘 가지고 있다요?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대. 그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법을 따로 정해서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 거고. 2항 보시면 근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똑같아요. 국가는 뭐 근로의 의무, 내용, 조건을 뭘로? 법률로 정한대. 3항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이것도 뭐다? 법률로 정한대. 요 세 개의 조항 그리고 요 밑에 여자, 연소자 보호하는 거 요 조항 5항, 뭐 6항은 뭐 따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진 않고 있는데 요 조항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그죠? 그리고 1차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다 연소자 보호 규정이라던가 임산부 보호 규정 다 있죠. 그런 게 여기 들어가. 그래서 헌법 32조는 뭘 만든 겁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를 만들려고 보는 조항입니다. 보는 조항. 영원히 쓸 일 없습니다. 영원히 쓸 일 없어. 1차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문제 나와요. 1차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셔야 된다. 노마자 2번 보시면 노동상권. 노동상권은 뭐다? 요거 집단적 노동관계 보려고 하는 건 집단적 노동관계. 헌법 33조 보시면 근로조건 향상. 그죠? 이미 나왔어. 목적이 뭘 벗어나면 안 돼요. 근로조건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죠? 이따 저희도 보겠지만 단체 교섭권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협약 체결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 네, 이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동그라미 2항 보시면 공무원인 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가진다. 그래서 뭐예요? 6급 이하. 그죠? 6급 이하 정도.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다. 공무원은 볼 확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비교 대상 근로자에서 공무직하고 그리고 공무원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 거기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둘 비교 대상 근로자 아니야. 사용자가 다르다고. 사용자가 다르다. 공무원은 국가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너는 어쨌든 이 지자체든 뭐든 이 기관하고 체결한 사람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제가 넣어놨어요. 책에 넣어놨으니까 이따 볼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그렇게 법적 성질 보시면 법적 성질 헌법 33조 3항 잠깐 보세요. 3항. 어쨌든 주요 방위 산업체에서 단체 행동권 금지예요.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긴 볼 거예요. 보긴 볼 건데 25점짜리로 나오긴 너무 적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할까 곁들여서 나올 확률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때 헌법 33조 3항 써주면 좋겠죠. 이거 관련해서 노조법 42조인가 그럴 건데 어쨌든 그 조항이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법적 성질 잠깐 보시면 어쨌든 노동상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겠죠. 왜? 헌법에 있으니까. 그죠?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권적 성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위해서 근로조건은 다 뭐랑 연결돼 있어? 이 사람들의 임금 수준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자유권적 성격도 갖고 있다. 뭐다? 내가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권 요거 작업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나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죠? 뭐 지금은 서로 막 국가기관끼리 싸우고 있잖아. 그죠? 왜 싸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싸우고 있죠. 어쨌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의 지금 어쨌든 국가 혼란 사태잖아. 그죠? 국무총리도 지금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연기될까? 아니야. 연기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노무사회 그 신년회 할 때 오십니다. 그죠? 아무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시험은 그냥 절차대로 쭉 진행됩니다. 아셨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시험이 막 없어지면 안 돼. 없어지면 어떡하지? 시험이 연기되면 어떡하지? 코로나 때도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네. 자, 2번 보세요. 법적 효과. 양가로 1번 자유권적 효과, 면책부의 효과. 면책부의 효과는 뭐예요? 우리
우리 노조법에서 저기 아까 민사책임, 형사책임 봤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노조법상 민사책임, 형사책임이 면책됩니다. 그죠? 면책된다. 조건 잘 맞춰서, 요건 잘 맞춰서 적법한 단체행동권 행사하면 민사책임, 형사책임 면책된다. 입법수권의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법이 설립되고 파견법이 설립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건 법으로 좀 제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해주는 거죠. 육아휴직도 똑같아. 육아휴직, 뭐 임신기, 출산, 휴가,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수권의 효과도 갖고 있다. 얘네들이. 사용자에 대한 효과는 뭐냐면 결국엔 사용자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사용자랑 단체 협약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인, 그죠?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효과는 이제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랑 노동조합에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랑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 계약 주체가 아니었던 사람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원래 국민과 국가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제3자의 효력도 가진다. 그렇게. 3번 보시면 권리 주체, 당연히 노동상권은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여기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예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노조법상 근로자입니다. 그죠? 노조법상 근로자. 공무원의 노동상권 제한 6급 이하. 그죠? 요거는 뭐 한번 1차 하시는 분들은 좀 봐두시면 좋고. 요거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단결권은 말 그대로 그냥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하는 거고, 성질 보시면 역사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걸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결할 자유, 그죠? 우리가 단결할 자유 요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 노동조합 가입 안 할 건데 라는 탈퇴할 자유,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 소극적 단결권을 있는데 소극적 단결권은 굳이 단결권에 넣을 필요가 없죠. 왜? 단결할 애들만 데리고 가도 벅차요. 그죠? 그래서 필요 없다. 단체 교섭권은 단체 교섭권 근로자가 단결체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할 권리고 넓게는 그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죠? 성질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헌법 위조하게 단체 협약 체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단체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 교섭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협약권이 체결돼 있다. 그래야 노조법 29조에 노조 대표자가 교섭, 그죠?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협약도 체결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나왔던 시험이 뭐가 나왔어요? 인준투표제가 나왔죠. 인준투표제, 그죠? 단체 행동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쟁의행위, 파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업이나 태업,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민형사 책임이 면책된다라고 적혀 있죠. 하나만 더. 쟁의행위는 왜 하는 거예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지만, 그죠? 맞아요. 교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 교섭하려고 쟁의행위 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을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쟁의행위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오늘 날씨 좋은데 야 우리 임금 올리고 싶지? 자 쟁행위 하자 이게 아니고 임금 올려주세요라고 교섭을 얘기했는데 사용자 측이 안 돼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때 쟁행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이제 그러고 12페이지. 야 이거는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도대체 언제 나올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쓱 나올 수 있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고 전적에서 나올 거예요. 전적. 그래서 관행은 뭐냐면 일단 노동관행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 아니야. 1차 하신 분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 노동관행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지? 자, 힌트를 보기를 2개 줄게. 법이야, 법원이야. 응? 법원하고 법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원은 여기 지금 이 고등법원, 행정법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동관행은 법원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 법원에는 취업시도 들어가고 단체협약도 들어가요. 근데 법이냐?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냐? 여러분이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네이버에 법제처를 쳐봐요. 거기에 우리나라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거든. 거기에 노동 관행을 쳐봐. 그럼 뭐라 나와 있어? 검색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법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 법원,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노동 관행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관행이 적용되는 사업장들은 어떤 사업장들이에요? 법이 없는, 그죠?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관행들을 노동 관행이라고 합니다. 즉 생일날 우리는 우리 회사 너무 좋아서 생일날 300만 원을 줘. 생일날 되게 좋죠. 근데 갑자기 나만 안 줘. 다 줬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 소송 가야 되지 않겠어? 갔더니 내가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 법이 없는데 생일날 뭐 돈 주는 게 일단 법이 없어. 그죠? 취업규칙 봤더니 없어. 복리후생에서도. 그죠? 그럼 못 받아? 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관행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한 50년 동안 계속 생일날 100만 원씩 받았어요. 300만 원씩 다. 그죠? 그래서 이미 뭐예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규범의식에 지지되고 있어. 그러면 받아요. 대부분 판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줘도 된다고 나오겠지. 그죠? 그치? 그 정도의 규범의식으로 지지된 거. 여러분 여기서 규범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의 법에 가까워야 돼요. 그죠?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전적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왜? 원래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느낌인 거고 나머지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지. 쓰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면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이라고 하고 노동 현장에서 법이 아님에도 통용되는 질서가 있는 경우를 노동 관행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동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에 일반적으로 근로항에 규율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그죠? 이건 거의 뭐 인정한 거죠. 사업주가 우리는 노동 관행 이거를 그죠? 우리 규칙으로 볼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던가 이런 거예요.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뭐가 더 들어가요? 규범 의식에 지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확립만 되는 게 아니고 사내 계획을 보시면 뭐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인지 여부 한번 보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지 여부 보고 거기에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도 다 포함되고요. 기업 내 직원들 사이에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규범 의식에 지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당구장 표시해놨던 것처럼 단독 출제는 힘들어요. 요건. 그래서 전적 파트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적 파트에서도 이미 전적과 관련해서는 전적 계약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옮길 기업에 대해서 특정이 돼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일을 명시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도 확고한 판결이 있어서 관행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대신에 전적 문제가 나오면 관행 문제로 써주면 좋죠. 그죠?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13페이지 보시면 이 시험에 다 나와버려서, 그죠? 13페이지 쪽은, 그죠? 단체 협약도 나와버리고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읽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까지 보고 좀 쉴게요. 나왔는데 한 3년 전에 나왔어. 4년 됐구나 이제. 30기 때 나왔으니까.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법원의 경험이에요. 법원의 경합. 그죠? 법의 경합이 아니고. 그래서 법원이면 판사들이 판결할 때 법이 없네, 취업규칙이 없네, 근로계약이 있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일반적인 순위라고 보면 당연히 법이 최우선이고요. 그 밑에 이제 취업규칙. 바꾸기 어려운 게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꾸기 어려운 게 요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게 이렇게
그죠? 근로계약은 1대1이니까 1대1로 바꾸면 되죠. 그죠? 취업규칙은 불리한 취업규칙이면 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뭐 과반 노조 있으면 과반 노조의 동의 받아야 되고. 법은 누가 바꾸는 거야? 국회가 바꾸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죠. 요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부딪힌다. 부딪히면 원래 누가 적용이 먼저 받는 거예요? 부딪히면 얘가 먼저 받아. 얘가. 그죠? 왜? 바꾸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최저임금이라고 안 하고 얘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얘네가 야 이거 상상이야 상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개헌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면 안 되고 상상이야. 시간당 10,000원으로 하자. 적용합니다. 우리 사내 취업규칙에는 시간당 20,000원이야. 그죠?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좀 핵심 인력에서 시간당 50,000원 받았어.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법이 바뀌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따라야겠지. 그래서 야 법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 다 10,000원으로 하는 거야 하고 뭐라고 그래요? 기업은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야, 얘네들한테 가서 따져. 그죠? 어떻게 돼? 국가 계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죠?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임금에도 뭐가 붙는 거야? 최저임금이 붙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게 맞아요. 순서가. 근데 만약에 이 최저가 빠져버리면 임금에 대한 규정이 다 10,000원으로 맞춰질 수는 있죠. 왜? 얘는 당연히. 그게 뭐예요? 법원의 경합이에요. 붙으면 순서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겠어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는구나. 근데 뭐야? 야, 이렇게 된 상황은 좀 이상하잖아. 그죠? 특히 근로관계 관련해서 노동관계 법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인데 오히려 노동자를 보호 안 하고 있잖아. 그죠?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죠. 10,000원이 안 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금을 10,000원으로 정했다. 그건 오케이. 그죠? 그건 오케이잖아. 만약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5,000원 받고 있어. 시간당.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법이 적용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 50,000원짜리도 이 법이 적용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원래 노동관계법의 취지하고 목적하고 전혀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지만 뭐가 들어간다? 예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예외입니까? 원칙입니까?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예요. 원칙이 있다고 해서 원칙이 아니고. 그래서 답안지에 만약에 나오면 항상 꼭 이거 먼저 써줘야 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예외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법하고 이거 오케이.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죠.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붙은 게 나옵니다.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근로계약 50,000원, 취업규칙도 5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근로자 과반 동의, 집단 동의를 얻어서 바꿉니다.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그죠? 그러면 어쨌든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서 동의받은 거 오케이. 그죠? 절차 갖췄지. 그러면 취업규칙 성격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으니까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한테도 적용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동의하지 않은 애들도 원래는 적용받아야 돼요. 근데 뭐야? 50,000원으로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까지 간 거지. 그죠?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 이건 이래. 그죠? 왜가 중요합니다. 왜가 중요해요? 왜?
그냥 뭐 저처럼 아씨 억울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고 법에 있습니다. 법에 어디에 있어요? 잠깐 볼게. 13페이지. 근로기준법 97조에 있어요. 보시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데 잘 보니까 저기 첫 번째 줄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미달이라고 적혀 있는 미달. 그죠? 그러면 상회하고 있는 건 더 잘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뭐가 안 되는 거야?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살려두는 겁니다. 그거 1번. 그 다음에 또 근로기준법 4조에 보면 그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체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체결하는 게 1번인데 그죠? 취업규칙은 뭐예요?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불리한 경우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유리한 경우는 취업규칙에서 유리하게 정해주면 내가 근로계약으로 조금 유리하게 안 정해져 있던 것도 적용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에 야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한 달에 10만 원씩 줄 거야라고 하면 이거 뭐요? 전 직원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지켜야 돼. 그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근로계약에는 복리후생비가 없는데 취업규칙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들어가니까 뭐예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취업규칙 규정이. 근데 근로계약으로 이미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미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미달. 13페이지 미달. 그래서 미달. 그리고 근로기준법 4조에 뭐다? 야 대등하게 서로 계약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혹시라도 대등하게 정한 게 없어. 근데 좀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정해. 이게 원래 취업규칙의 취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냥 변경할 때 의견 청취만 듣잖아요. 그죠? 협의만 하잖아. 그죠? 근데 불리하게 변경하면 왜 집단적 동의를 얻어요? 사용자 니네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즉 근로기준법 4조에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체결하는 거니까 불리하면 뭐다? 상대방한테 물어봐라. 즉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계약한 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이치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야. 지금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당연히 근로계약에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왜 대법원까지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 그죠? 어쨌든 갔어요. 가서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졌지 뭐. 그치? 하여튼 요거. 대법원 갔나? 이게 2심 고등법원 판례인가 그런데 하여튼 끝까지 갔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죠. 단체 협약은 좀 다르게 봐줘. 단체 협약도 나왔어요. 단체 협약은 재작년에 나왔고 단체 협약은 뭐예요? 이미 요것도 있어요. 우리가 법에서도 찾을 모든 근거는 여러분 법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근로기준법 91조에 있잖아요. 미달. 그죠? 자, 단협하고 근로계약하고 붙었어. 그죠? 근로계약 5만 원인데 단협이 만약에 3만 원이면 그죠? 적용돼야 되냐 이게 붙었다고요 만약에. 근데 단체 협약에 우리가 판례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불리한 조건의 근로조건도 적용이 되죠. 단체 협약은 왜 그럴까요? 일단 법 빼고 단협의 취지가 뭐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 집단적 노동관계 최종 목표가 단체 협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는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의 단체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뭐예요? 적용을 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체 협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 빼고 나머지 다 3만 원이야? 그 의미가 없지. 누가 하려고 그래. 그죠? 단결해가지고 본인들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하려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쟁행위 찬반투표 잘 참여해야 되고 단체 쟁행위 할 때도 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다 파업해야 하고 그죠? 노무 제공도 다 거부하고 그래야지 효력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인정이 안 된다. 근데 판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는 노조법 33조에 이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 위반. 그죠? 미달과 위반은 그죠? 국회의원들이 오타를 낸 게 아니에요. 위반은 높은 것도 위반이고 낮은 것도 위반입니다. 그죠? 딱 이만큼입니다. 그죠? 속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70km 달려야 되는데 100km 달렸어. 높네? 그죠? 그래도 위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것도 당연히 위반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 위반의 의미는. 그래서 단체 협약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요거 판례 쭉 보고 이거 시험지에 다 나와버려서 보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 외국인 보고 들어갈게요. 네.